빛이 다져던 책장. 1906년 헝가리에 출생한 그는 세상을 뜨기 전까지 한평생 투자가의 길을 걸었다. 1920년대 후반인 그의 나이 단 18세에 증권 투자를 시작한 이후 1999년 93세를 끝으로 무려 80년간 세계를 누비며 투자자로 활동해왔다. 개인 투자가로서 한 시대의 획을 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60년부터 프랑스와 독일 경제잡지에 자신의 투자 철학에 대한 글을 쓰는 작가 겸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며 13권이나 되는 책을 출간하였고 그의 투자 교훈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현재 유럽의 워렌 버핏, 투자의 대부라 불리고 있다. 코스톨라니는 사업가인 아버지와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3남 3녀 중 막내였고 비교적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다. 그 후 그는 부다페스트 대학교에 입학하여 철학과 미술사를 전공하였다. 사실 그는 어릴 때 전공과는 별개로 음악에 관심이 많아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꿈이었다. 하지만 유태인이었던 아버지는 피아니스트보다 증권 교육을 배우길 원했다. 결국 아버지의 뜻을 따른 그는 1924년 18세가 되었을 때 아버지의 주식 중개인 친구가 있는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가게 되었다. 1920년대 파리는 세계의 중심지였고 어딜 가나 사치품과 화려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런 파리의 한 증권거래소에 주식 중개인으로 취직을 하게 되어 기관 투자자들을 상대로 채권, 주식 등 매매 거래를 도와주는 일을 맡았다. 이곳에서 그는 자신의 투자 인생에 있어 큰 계기가 되었다는 에피소드가 있다. 이 증권사에서 일하는 한 노신사가 해준 얘기가 평생 그의 중요한 투자 원칙이 되었기 때문이다. 견습생이었던 코스톨라니에게 그 노신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친구, 주위를 한번 둘러보게나. 주식보다 바보들이 많은지, 바보들보다 주식들이 많은지. 여기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네. 그는 이 말을 마음 깊이 새겨두었고 그렇게 코스톨라니는 주식 시세는 곧 돈과 바보들의 심리라는 간단한 공식으로 정했다. 노신사가 앞에서 얘기한 바보는 개인 투자자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즉 이렇게 모인 매수자와 매도자의 힘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가 주식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축이라는 것이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 그리고 증권 심리학으로 발전시켰다. 그의 첫 투자는 고등학생 시절인데 그 시절 유럽 전체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투자 열풍이 불고 있었다. 인플레이션을 간단하게 설명하며 화폐 가치가 하락하여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경제 현상이다. 그 당시에는 자고 일어난 물가가 두세 배로 뛰어 올랐을 정도로 심각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보가 생겼다 하면 주식을 마구 사들이곤 했다. 그 당시에는 주워들은 말만 쫓아가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엄청난 버블이 발생하던 시기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에게서 곧 해운회사의 시대가 시작된다고 들은 코스톨라니는 오세아닉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처음으로 매입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회사의 주가는 계속 떨어졌고 우여곡절 끝에 시세는 다시 회복세를 그렸다. 그는 이 경험으로 확실한 교훈을 얻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벌고자 할 때 반드시 정보가 좋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비교적 어린 나이에 습득한 이 교훈은 나중에 인생에서 두고두고 빛을 발하게 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투자한 오세아닉이라는 회사는 해운회사가 아니라 통조림 회사였다고 한다. 코스톨라니는 성공하는 투자를 위해 투자자가 가져야 할 덕목들을 제시하곤 했다. 그는 80년간 투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자신이 세운 투자자의 덕목을 늘 잊지 않았다. 그 덕목은 바로 돈,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투자하라, 생각, 투자는 심리게임이다, 인내, 투자하라, 그리고 수면제를 먹고 푹 자라, 그리고 행운, 승리를 즐겨라. 즉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말고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하고 자신의 결정을 믿고 지킬 수 있는 인내심을 지녀야 하며 마지막으로 운도 따라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투자로 성공을 거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앞서 말했던 투자는 심리게임이다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 중에 한 예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코스톨라니는 패전국이 된 독일의 국채를 아주 싸게 사들였다. 다들 히틀러의 죽음으로 독일은 망한 국가라 예상했고 경제 회복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코스톨라니는 달랐다. 독일의 잘못은 히틀러의 죽음과 함께 끝났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독일 정부가 부채를 적극적으로 갖고 재기를 시도하리라 생각했다. 그렇게 그의 말대로 히틀러 이후 소독을 다스렸던 아데나워 정권은 정말로 독일 국채를 갚았고 그는 무려 140배의 이익을 얻었다. 코스톨라니는 시장에 비관이 가득할 때 매수할 수 있는 투자 철학을 가진 투자자였기 때문이다. 말년에 그는 왕성한 활동을 하며 자신의 투자 인생과 철학을 대중들과 소통했다. 그중 그의 투자에 대한 생각이 나타나는 일화가 하나 있다. 주식 투자 세미나에서 한 학생이 자신의 아들에게 투자자가 되라고 권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게 아들이 넷이 있다면 첫째 아들에게는 음악가가 되라고 권했을 겁니다. 둘째에게는 화가를, 셋째에게는 언론인 또는 지필가가 되라고 권했겠죠. 하지만 넷째에게는 다른 세 형제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무조건 투자가가 되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한편 그는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얘기가 있다. 투자자에게 최대의 불행은 게임 시작과 동시에 돈을 땄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당신은 미친 사람이 됩니다. 첫 게임에서 벌어들인 돈 때문에 당신은 사고력을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투자자가 돈을 벌기 위한 투자 과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강연과 글이 있지만 투자자를 위한 그의 충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생각하는 투자자가 되십시오입니다. 여러분은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상 투자의 대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이야기였습니다.